네, 반갑습니다. 우리 안유일의 우주 1시간. 여러분, 오늘 더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첫 번째 질문으로, 현재 우리 부부의 이 부부관계, 그러니까 부부 성관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신호등, 현재 어떤 분이신가요? 차마 이 점수를 매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색깔로 초록불이면은 매우 원활합니다. 노랑불이면은 다소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빨간불이면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답변해 볼까요? 빨간, 초록불, 노랑불, 빨간불. 네, 좋습니다. 우리 노란불도 들어오고 초록불도 들어오고 찐초록도 들어왔어요. 찐초록. 우리 온맘님 노초. 리아님은 이제 빨강불 들어왔다고 해주셨고, 초록불도 오늘 꽤 많이 있네요. 좋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수업은 저 혼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여러분의 이런 피드백이 있어야 더 멋진 수업이 되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어떤 불이든 상관없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고, 바라기는 오늘 요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뭐라고 할까요? 불이 조금 더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레슨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부부의 이 관계 이야기. 사실 저도 이 단어가 아주 매끄럽게 입에 나오진 않긴 합니다. 네, 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얼굴들도 못 보는데 이런 단어 쓰기 좀 민망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더 자주 사용해야 더 잘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어 제가 용기 있게 써보겠습니다. 우리 부부의 이 섹스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이 섹스 만족도가 여러분 생각하실 때 OECD 국가 중에서 높은 편일까요? 낮은 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수가 높은 편일까? 낮은 편일까? 우리 오잉님이 낮은 편일 것 같다. 네, 체리씨님 낮은 편인 것 같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이 라이나 생명에서 이 성생활에 관련된 조사를 해봤는데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래요. 와, 굉장하죠. 이제 성관계가 한 달에 한 번도 하지 않는 경우를 보통 섹스리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물론 또 전문가마다 그 기준이 다르겠죠. 근데 이제 월 1회 이하,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는 거를 이제 섹스리스라고 할 때 대한민국 부부의 36%가 이 섹스리스 부부라고 합니다. 와, 상당히 많은 수준이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 섹스리스 비율은 점점점 높아진다고 하는데 50대는 이제 44%, 또 60대까지 올라가면은 훨씬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평균적으로는 전체 부부 중에 한 20%만이 섹스리스인데 36%면은 굉장히 높은 편이죠. 1등은 참고로 일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참 이런 문화를 보면서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연인들 간의 이 섹스에 대한 이야기나 또 그런 상품이나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수요가 많은 한편 부부 사이에서는 이 대화가 너무나 부족하고 또 되게 좀 억압되어 있는 느낌을 좀 적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제가 그 어떤 상담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봤어요. 제가 어떤 책에서 봤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한번 공감되시는지. 녹화본요? 네, 제공되고요. 유튜브로 올라가니까 꼬꼬맘님 애들이 안 자고 있군요. 얘들아 미안해. 네, 다시 보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만큼은 진행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부부 중에 여러분 이 관계를 맺지 않는 부부들도 있긴 있대요. 그렇겠죠. 네, 저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관계가 이 원활한 부부 중에 관계가 나빠서 상담받으러 오는 부부는 거의 없대요. 되게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잘 지내는 사람들 중에 관계를 많이 안 하는 사람들 있긴 있다. 근데 관계를 잘 맺는 사람 중에 관계가 나빠서 상담소에 오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 그래서 부부관계가 좋은지 나쁜지를 어떤 구별하는 척도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부부관계, 이 성관계 만족도랑 부부관계 만족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이 성생활만큼 부부생활을 확실히 보여주는 척도는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또 공감이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부가 정말 관계가 많은가? 적다면 우리 부부 행복한가? 그러니까 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거 좀 살펴보기 전에 요거 한번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상적인 섹스의 기준이 있을까요? 있다 1번, 없다 2번. 없다님도 없다님이 아니고 없다가 많죠. 네, 맞아요. 사실 뭐 이런 질문들 제가 종종 받긴 합니다. 한 달에 몇 번 정도 해야 돼요? 입으로 하는 거 괜찮을까요? 삽입하지 않는 것도 가능한가요? 도구는 사용해도 될까요? 뭐 약물을 좀 써도 될까요? 이따금 이벤트적인 거 해도 될까요? 제가 가끔 좀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남중남고고 또 전도사 출신인 저한테 이런 질문들은 참 낯뜨거운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도 참 지금 이 당황스러우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참 멋진 답을 합니다. 그것 여러분이 원하는 뭐 생각하는 그게 무엇이든 간에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가 좋으면 정상이다. 네. 심지어 이 정상의 기준도 아기가 생기거나 나이가 들거나 하면은 바뀌는 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뭐 한 달에 몇 번을 해야 된다 정해진 건 없다. 다만 우리 부부가 서로 좋으면 정상인 것이다. 근데 여기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네, 뭐 우리가 뭐 같이 조율하고 이야기하면 되지만 그럼에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할 일 목록 중 섹스가 마지막 항목이 되거나 둘 다 지쳐있을 때 관심을 갖는 마지막 의무로 밀리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이 부부와의 이 관계가 정말 해야 될 일의 맨 마지막. 그러니까 뭐 집안을 다 하고 뭐 경제적인 것도 상황 다 완전 안성이 되고 모든 게 다 된 상태에 맨 마지막에 돼야 되는 거 그렇게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섹스는 부부 사이에서 애정, 돈, 또 건강, 또 대화, 육아 이만큼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 꼭꼭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아이 있는 엄마들이 솔직히 너무 피곤하죠. 너무 피곤한 거 정말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 관계에서 항상 아이 중심이고 남편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내분들 또 남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아이들에게 선사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애정 있는 관계의 모범을 가정에서 직접 보며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자라게 해주는 거래요. 와, 저는 이거 보고 진짜 솔직히 부러웠어요. 그리고 그 부러웠던 과거의 기억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엄마들, 그러니까 우리 아내분들 말고 여러분의 엄마가 아빠의 그 사랑을 받으며 행복해 하시는가요? 참. 또 여러분의 아빠, 우리 아버지들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들의 그 아버지가 엄마의 정말 지지와 인정을 받으면서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는 아빠로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거의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세대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30, 40, 어쩌면 50까지 우리들의 부모님 세대가 서로 막 이렇게 좀 사랑하고 아끼고 이런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거 잠깐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집에 왔는데, 교회 끝나고 집에 왔는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거실에서 이렇게 되게 사이좋게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모습을 처음 봐갖고 뭐예요, 징그러워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빠가 이렇게 능글맞게, 야, 엄마 아빠가 이러니까 너네 태어난 거야 라고 이렇게 되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한 기억으로 있어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서로 붙어서 서로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살면서 그때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게 저가 너무 행복한 기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진짜 그런 다정하고 행복한 모습들을 어떤 뭐 글이나 또는 뭐 연예인들의 엄마 아빠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간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게요, 부모 사이의 사랑이 부모에게 직접 받는 사랑만큼이나 성장의 자양분이 된대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것만큼 엄마 아빠가 둘이 그냥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성장에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또 많이 보여지고 하려면 우리 부부만의 그 은밀한 시간도 분명히 지켜지고 또 많이 활발하게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 부부 사이 섹스에 대한 남녀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요거 좀 살펴볼게요. 근데 분명히 좀 이야기할 점은,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이 생물학적인 남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다 성욕이 높은 배우자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생물학적인 여자만이 아니라 성욕이 보다 낮은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아내분이 좀 더 성욕이 많고 남편분이 성욕이 적다, 이러면 아내분을 이 남자에 대입해서 이제 보셔도 무관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질문입니다. 부부가 단둘이 저녁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죠. 근데 이제 그냥 부부 말고 맞벌이 부부가 저녁 시간이라고 하면은 아마 한 뭐 7시 반부터 뭐 12시 요 정도 사이겠죠. 이 전체 시간 중에 부부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한번 볼까요? 꿀떡맘님 2%. 2%. 그러면은 잠깐 제가 계산 좀 해볼게요. 7시부터 12시 5시간이면은 300분. 예, 그러면은 1%면은 3분이니까 한 6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체리씨님은 이제 10%, 애정드림님 20%. 아, 좋습니다. 정답은요, 0.5%. 아, 1.5분 정도. 우리 혜정님, 너무 마음 아프네요. 평균적으로 10%라고 합니다. 오, 그래도 생각보다 높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맞벌이의 경우에 아빠는 방에만 있대요. 우리 방에만 있는 남편분들 반성하세요. 엄마는요, 근데 이것도 엄마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랑만 있는 거, 요거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랑만 있느라 아빠가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애정드림님이 밥 먹으면 10% 나오겠다. 맞아요. 근데 이제 부부가 단둘이 보내는 시간, 또 아기가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심지어 이런 부부들이요, 대화 시간이 일주일에 평균 35분 정도 대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 이 맞벌이 부부의 이 부부가 일주일에 35분 정도 대화한대요. 근데 이 대화마저도 용무에 대한 거, 예를 들면은 뭐 명절날 어떻게 할 건지, 애기 학원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건지, 뭐 이 정도의 대화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부부 사이가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부만의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돼요. 이거 오늘 제가 이 스레드에 적은 글인데,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한 건 이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더 많은 사랑을 나누려고 결혼했지. 나 대신에 집안일을 하거나 돈을 벌어오거나 집을 지켜주거나 나를 기다리거나 아이를 봐주거나 음식을 차릴 사람과 결혼한 게 아닙니다. 우리 진짜 이거 우리 모두 다 반성해야 돼요. 그쵸? 절대로 여러분, 절대로 부부 단 둘만의 시간을 시간 낭비라던가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진짜 부부관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정말 모든 시간 중에 아내와 남편과의 시간은 최우선시 돼야 될 시간입니다. 정말 제가 당부합니다. 예,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맞벌이 때문에 또 출퇴근이 안 맞아서 또 출퇴근 시간이 이렇게 누구는 낮 타임, 누구는 오후 타임 좋아요. 다 좋은데요. 정말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진짜 하루에 10분이라도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을 꼭 해보세요. 이거 진짜 하루에 10분은요 우리가 진짜 시간 낼 수 있거든요. 어딨어 핸드폰 이걸로 유튜브 보는 시간, 예? 이걸로 그냥 인스타 보는 시간, 단톡방에서 엄마들과 그 이야기하는 시간, 그냥 친구들하고 뭐 별것도 아닌 걸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 시간, 진짜 이것만 해도 여러분 하루에 2시간은 핸드폰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사용 시간 확인해 보세요. 근데 그것만 진짜 줄여도 정말 하루에 10분만 아내한테 집중하면 정말 많이 달라지거든요. 막 눈물이 날 만큼 막 그런데 정말 10분이라도 꼭 배우자에게 집중해 보세요. 아시겠죠? 네. 이번 주는 제가 아시다시피 그 스팸 때문에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었어 갖고 오늘 뭔가 울컥울컥 하네요. 자, 질문입니다. 남자랑 여자랑 이 섹스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다른데요. 하루에 매일 섹스를 생각하는 남자들이 몇 %일까요? 아내들은 몇 %일까? 무려 54%의 남성들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섹스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놀랍죠? 여자들은 한 20%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꼭 이 생물학적인 남자만이 아니라 이 정말 성욕이 강한 여성분들도 하루에 한 번 이상 늘 생각한다고 합니다. 애정드림님이 나는 남자가 아니었다. 54%. 그러니까 우리 애정드림님은 46%. 정군님이 너무나 당연했는데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도 해주셨네요. 지영님 소리가 안 들리세요? 네. 그리고 일주일에 여러분 몇 번 정도가 적절할까요? 남성분들 중에는 평균적으로 주 4, 5회가 적정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자분들은 정말 많아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네, 섹스를 하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이 남자분들은 나랑 아내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저 되게 공감합니다. 뭐 애만 없으면 뭐 사실 어디서나 할 수 있죠. 근데 이 여자분들은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의 아내가 까탈스러운 게 아니라 여자들이 대부분 그렇더라. 예. 그래서 이제 당연히 내가 있어야 되고 남편이 있어야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 일단 정서적 유대감이 차 있어야 되고, 다혜님 너무 공감한다. 또 당일날 뭔가 내가 좀 잘 씻고 좀 개운한 기분이 좀 있어야 되고, 또 일단은 뭐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없어서 좀 편안한 마음도 있어야 되고, 또 이 남편에게 뭔가 사랑받는 느낌도 좀 채워져 있어야 하고요. 또 나 스스로 내 몸매를 봤을 때 오늘 좀 가슴이나 이렇게 좀 허리 같은 게 조금 만족스러운 느낌이 들 때, 그러니까 내 몸이 좀 불만족스러우면 또 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피곤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육아로 지친 날에는 또 하기 힘들겠죠.
또 일터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또 이제 갑자기 대뜸하는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밥도 먹고 하면서 조금 분위기가 잡혔을 때, 근데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네, 너무 많이 먹으면 또 할 때 이게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덜 먹은 날, 요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애정드림님 말씀처럼 넘어야 할 관문들, 그러니까 좀 필요 조건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정서적 유대감이다. 그러니까 남자들, 특별히 좀 성욕이 높은 분들은요, 이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고 싶어서 이 섹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아내랑 이제 싸웠어요. 제가 예를 들면 싸웠는데, 뭔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뽀뽀를 하면, 섹스를 하면, 뭔가 그래도 풀린 것 같고, 우리가 뭔가 하나가 된 것 같고, 뭔가 기분도 너무 좋고, 이제 모든 게 해결된 것 같고, 요런 느낌이 듭니다. 이 남편분들은. 근데 아내분들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관계를 맺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성들은 몸과 마음이 굉장히 밀접해 있다. 그래서 마음이 딱딱하면 몸이 딱딱하대요. 그래서 관계를 맺을 때도 아프거나 힘들고 관계가 자체가 어렵지만, 마음이 좀 말랑말랑하고 몽글몽글하면 몸도 좀 말랑말랑하고 몽글몽글해져서 관계할 때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분들께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을 때 그냥 이걸 최우선시하기보다 좀 먼저 이 아내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또 좀 많이 쓰다듬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국제적으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 게이 커플들 있죠. 동성애 게이 커플들. 게이 커플들이 섹스를 제일 많이 한대요. 그렇겠죠? 남자와 남자가 만났으니까. 반대로 레즈비언 커플들이 제일 적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분들, 아내가 까탈스럽다 라고 할 게 아니라 그냥 여성들이 대체로 섹스를 좀 적게 하더라. 또 우리 여성분들, 우리 남편 너무 밝혀요가 아니라 남편들이 대체로 확실히 여성들보다는 성욕이 많더라. 그래서 우리 아내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상대적으로 성욕 적은 배우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한테 가장 원하는 게 대체로 이제 공감받는 대화이죠. 뭔가 날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좀 안아주는 거.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 딱 한 사람과만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벌써 답답하죠. 막 대화 너무 하고 싶은데 한 사람과밖에 대화를 못 한다고?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 남편입니다. 야, 이제 벌써 숨 막혀 옵니다. 네. 근데 그 남편이요, 매일 일 때문에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과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도 대화를 할까 말까인데, 해도 뭐 20분 정도, 정말 길어야 20분 정도.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너무너무 힘들어갖고, 여보 나 대화가 진짜 중요해, 나 대화가 안 통하면 진짜 숨 막혀, 나한테 이게 정말 중요해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남편이 나중에 지금 힘들어, 나도 힘들다고 이렇게 나중에 해, 계속 거절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남편 외에 다른 누구와 대화를 할 수도 없어요. 이럴 때 우리 아내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기분이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떠실 것 같은지 한번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실 것 같나요? 우리 다혜님, 우리 지영님은 만약에 그렇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은주님이 너무 외로울 것 같다. 옴맘님, 경아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체리씨님은 스트레스가 엄청 날 것 같다. 슬프고 절망스럽고, 진짜 숨 막히죠. 맞아요. 다른 사람과 만나고 싶다. 비밀 남편, 비밀. 남편과 같이 듣고 계시고, 존재 부정과 외로움. 맞아요. 근데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매번 섹스를 거절당하는 배우자가 딱 그 기분일 겁니다. 예. 진짜 솔직히 이 섹스를
어디서 합니까? 예. 다른 데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그 정도의 우리 지금 꿀떡맘님이 존재의 부정, 맞아요. 내가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나 더 이상 가치가 없나? 그런 성적인 수치심과 굉장히 의기소침함, 엄청난 스트레스, 절망, 실망, 숨막힘을 매번 거절당하는 그 배우자가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다가 오은영 박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부부 사이의 섹스는 서로 좋아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지만 때로는 상대가 원한다면 내가 정말 그냥 해줄 수도 있는 거라고 합니다. 이 말이 근데 참 맞는 것 같아요. 대화도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우리 배우자가 원하면 그래도 좀 이렇게 정신을 맑게 하고 대화를 내가 어떻게 보면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죠. 네. 또 내가 뭐 어떤 나들이 가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뭐 우리 배우자가 나들이를 좋아하고 산책을 좋아한다면 나는 원치 않아도 그래도 한번 같이 갈 수 있는 것처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거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자. 자, 그래서 더 좋은 관계를 위한 몇 가지 조언들과 또 이야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한번 볼게요. 섹스와 열정을 시들게 하는 범인들이 있대요. 이 범인들 찾아야겠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부부관계를 방해하는 범인은 누군가요? 책에는 이렇게 써있지만 제가 이거를 솔직한 우리네 표현으로 써봤어요. 장난스러운 추근거림, 요 깐족거리는 거. 진짜 보기 싫죠. 보통 우리 남편분들이 뭔가 이 섹스를 하자고 할 때 뭔가 참 진지하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깐족거릴 때가 있거든요. 스스로 또 반성도 합니다. 요 깐족거리는 거 굉장히 이 열정을 시들게 한다. 또 굉장히 많은 일들. 네. 그리고 이제 아내분들의 경우에는 요 혼자 하는 집안일, 이거 거의 뭐 섹스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남편분들은 정말 집안일에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사실 피곤해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뭐 이렇게 탓할 게 아니라 아내가 그런 체력을 비축할 만큼의 집안일을 많이 하시는 게 여러분의 성생활을 위해서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온맘님이 깐족 너무 공감된다. 또 이거 정서적 거리와 심한 갈등. 그러니까 이제 막 싸워놓고 뭐 한번 할래? 뭐 이러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완전 이거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죠. 또 정서적이거나 육체적인 안정감에 막 싸워놓고 하자고 하면 진짜 여러분 남편분들 아내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싸워놓고 하자고 하면요 이거 이상합니다. 되게 이상한 겁니다. 네, 그러시면 안 돼요. 정서적인 안정감부터 확보한 다음에 합시다. 네, 뭐 생리나 우울감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하기 힘들겠죠. 또 피로 스트레스, 특별히 육아 스트레스, 이거는 힘들다 이런 것들은 이거 지쳐요. 진이 빠지는 일이죠, 요 일은. 그래서 굉장히 관계를 맺기 사실 힘들다. 그래서 이런 아내가 육아 스트레스로 힘들다고 거절을 한다면 남편분은 깔끔합니다. 네, 바로바로 그 뭐라고 하죠? 육아를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면은 아무래도 하기 힘들고 또 사랑받지 못하는 느낌도 굉장히 힘들겠죠. 반면에 만족스러운 관계를 위해서는 어떤 게 좋을까? 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분이 글 올린 사람 언급을 안 하면 좋겠다. 이런 경우에는 닉네임을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강의를 듣다 보면은 닉네임이 불려질 때 되게 뭔가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생각 이상으로 많이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성관계를 잘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박사님이 7개의 나라에 정말 많은 부부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관계가 좋은 부부들에게 이런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로 매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혹시 말씀하셨을까요? 말했다 1번, 말할 예정이다 2번. 아, 예, 여러분 말 아직 안 한 거 아닙니다. 예, 예정도 있습니다. 지금 말해주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저한테 DM으로 보내주시는 거는 잠깐 멈춰주세요. 네. 아, 맞아요. 우리가 많이 표현해야 되고, 두 번째로 서로에게 로맨틱한 깜짝 선물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들도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좀, 예, 지금 하는 분도 계세요? 아, 좋습니다. 이런 이벤트들도 굉장히 좋겠죠. 또 로맨틱한 휴가, 특히 아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아이 위주의 되게 육체 노동이 강한 여행들을 많이 할 텐데, 좀 부부의 그런 시간을 만들 수 있는 휴가들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거 되게 재밌죠? 서로의 등을 잘 토닥인대요. 자, 지금 옆에 배우자가 있다면 등을 이렇게 좀 토닥여 주시고, 혼자 계시다면, 저처럼 혼자 있다면 셀프로 토닥토닥. 또 이제 포옹이나 애정 표현 같은 스킨십도 많이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은 서로에게 좀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는 데이트를 한대요. 이거는 사실 쉽진 않겠지만 우리 한 달에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섹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요것도 이따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인 유대에 힘쓴다고 합니다. 우리 남편분들이, 저한테 가끔 상담하시는 분들이 저 요즘 이런 거 영양제 챙겨 먹어요, 보양식 많이 먹으려고 해요, 뭐 케겔 운동합니다, 이런 얘기 해주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것보다 아내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정서적 유대에 조금 더 신경을 써보자.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 8번에 대한 이야기처럼 이 섹스 리뷰를 좀 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내와 남편이 잠자리 할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물론 애들이 있을 때는 안 되겠죠. 이런 섹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입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또 어떨 때 기분 좋게 느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좀 민망할 수 있지만 이런 얘기죠. 난 당신이 여기를 이렇게 만져줄 때 그때가 참 좋아. 또 당신이 이렇게 해줄 때 나 진짜 너무 좋아. 이런 표현들. 근데 이 책에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자분들이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면 남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뭔가 아내한테 뭔가 음담패설하는 느낌도 들고, 또 괜히 이런 말을 했다가 밝히는 남자처럼 보여질까봐 괜히 오해가 생길까봐 말하기가 힘들다고 해요. 근데 아내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남편들이 되게 좋아한대요. 그리고 사실 남편들은 아내의 몸, 그러니까 서로 남녀가 어떤 오르가즘이나 쾌락을 느끼는 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가늠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도움, 귀띔이 필요하고, 또 그런 걸 듣는 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내가 어떤 걸 싫어하는지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좋은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는요, 여러분 진짜 핵심, 애상드림님, 정말 그렇군. 맞아요, 그렇군, 맞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여러분, 섹스를 할 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아무리 건설적이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 하더라도 이 관계 중에 하면은 이게 빈정상하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직후에 여보 근데 이렇게 하는 거 아쉬웠어, 이것도 안 됩니다.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낮에 또는 그 관계 이후에 이야기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대요. 다음날 맨정신으로 커피 마시면서, 또 외출하면 산책 중에, 또 낮에 거실에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근데 어제 했던 거 이런 게 참 좋았어. 근데 이렇게 했던 거는 난 좀 힘들더라. 그거는 우리 다음엔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누는 게 정말 관계를 더
북돋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6초의 기적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 10년 동안 이 셰릴 커센바움이라는 이 박사님이 독일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여러분 6초 동안 진하게 키스를 하는 게 두 사람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만능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는 키스. 6초 이상. 왜냐면 6초 이상을 해야 이 엔돌핀과 또 도파민, 그리고 옥시토신이 분비가 된대요. 이 세 가지 호르몬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기분 좋은 감정과 관련되어 있고, 특히 이 옥시토신은 행복의 호르몬이라고 불릴 만큼 뭔가 이 사람과 되게 연결돼 있고, 우리가 되게 애착 관계가 튼튼하고 이런 감정들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침마다 키스를 하는 남편은요, 다른 남편보다 수명이 무려 5년이 길고 수입도 20%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배우자의 수입이 조금만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우리 아내분들, 또 남편분들 계시다면 오늘부터 키스를 또 늘려보시는 것도,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정말 그 10년 동안 이 키스와 사랑에 대해 연구한 박사님의 연구 결과니까 참 우리 모두 다 열심히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할게요. 거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오늘 대화를 통해서 이 관계가 참 중요하고 부부간의 섹스가 어떤 요소들만큼 정말 중요한 가치라는 거 잘 알게 되셨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따금 거절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절을 당했다면 또 거절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더 우리 관계에 도움이 되는 거절 방법일지 요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절을 당할 때, 일단 거절을 당할 때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싫다는 말은 내가 지금 이 섹스를 하기 싫다는 말이지 너가 싫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밥 먹자고 했을 때 나 배불러서 못 먹겠어 라고 하면 여러분이 싫다는 게 아니라 지금 밥 먹을 기분이 아니고 배가 안 고파서 안 먹겠다는 뜻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를 거절당할 때 여러분이 거절당한 게 아니라 그냥 그걸 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아요. 당신 지금 할 기분이 아니구나. 그럼 뭐 하고 싶어? 좀 산책 좀 할까? 아니면 오늘 얘기 좀 나눠볼까? 이런 식으로 그냥 유연하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배우자의 거절은 당신을 향한 거절이 아닙니다. 그냥 이 섹스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 표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남편들, 거절당했다고 상대방을 거칠게 대하면 안 됩니다. 물론 진짜 삐지는 마음 이해됩니다. 특히 남편분들이 이 거절당했을 때 이 성적으로 어필하는 게 남성성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내가 거절하면 뭔가 내 성적 매력이 떨어진 것 같고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상할 수는 있지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매번 거절 당하신다면 우리 남편분들 저와 그 배우자분과 함께 좀 상담도 받아보면 좋을 것 같고, 이 강의 우리 재방송으로 나올 거거든요.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절을 할 때, 또 여러분 거절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그냥 거절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다음을 좀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막연한 기약 없는 기다리는 만큼 사람 피 말리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정확한 이유를 좀 설명해 줘야 돼요. 그냥 싫어, 이건요 진짜 내 인격이 거절당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절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내가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해서 사실 관계 맺기가 오늘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이번 주 잘 보내보고 토요일 날 나도 좀 몸도 마음도 준비를 할 테니까 우리 토요일 날 좀 뜨거운 시간을 보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요, 거절을 당해도 안 화가 나요. 그리고 더 치근덕대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그래, 토요일 날 더 기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부부의 그런 의식,
부부의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마냥하는 거절, 이유 없는 거절, 기약 없는 거절 안 됩니다. 정말 상대 피말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다음을 약속하고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고 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께하는 데이트 살펴볼게요.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관계가 현재 너무 좋지 않아서 이런 사실 스킨십조차도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관계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좀 같이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떨 때 하고 싶은 느낌이 드는지, 또 어떻게 해줄 때 좀 흥분이 되는지, 또 막 하고 싶을 때 그냥 딱 갑자기 안에 어깨를 붙잡고 하자 할 수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하자는 표현을, 우리만의 표현을 만들면 좋을지.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뽀뽀라고 하거든요. 오늘 어떻게 뽀뽀할까? 뽀뽀할 수 있나? 이런 이야기를 해요. 또 여러분들만의 그런 귀여운 우리 애정 표현을 만들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거 앞으로 우리가 더 즐겁게 하려면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서로 좀 원하는 말을 요구하고, 아까 온맘님이 하셨나요? 어떤 행동이 싫은지도 같이 얘기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말을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냥 알아서 은근슬쩍 얘기해 놓고 알아서 해주길 바라면요, 상대방도 뭔가 시험에 당한 것처럼 힘들고 여러분도 딱 안 해주니까 답답하거든요. 꼭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상대방이 거절을 한다면 그냥 인정하고 또 다정하고 또 이렇게 자상하게, 당신 오늘 할 기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자상하게 받아주시고. 여러분, 이건 제가 정말 경고합니다. 경고. 다른 사람과의 성적 비교는요, 여러분, 진짜 지독하고 몰상식한 행동이에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잘 몰라서 그동안 하셨다면 즉시 멈추고, 정말 즉시 멈추고 다시는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장 함께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자, 준비 시작. 당신을 향한 애정을 표현하면서 침실 밖에서의 애정을 더 키울 것을 맹세합니다. 우리의 성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즐거운 관계를 맺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잠자리에서 어떤 테크닉 이런 거 보다도 더 중요한 건 침대 밖에서의 우리의 애정이다. 그 애정이 회복되어야 이 침대 위에서의 애정도 더 풍성해지니까 서로의 그런 정서적인 유대와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받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서로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좀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시다시피 이 강의는 뭔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솔루션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쳤던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고, 꼭 여러분 후기도 소감도 많이 남겨주세요. 내일 다음 주에는 돈과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일이 먼저인 남편, 또 관계가 먼저인 아내. 진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데요. 일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인사이트와 이야기들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